여러분들의 자산 2배 성장 충분히 가능해요. 소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획과 실행을 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은세입니다. 부동산 유튜버 믿고 집 샀다가 날벼락, 부동산 유튜브만 보고 집 샀다가 벼락거지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유튜버가 투자를 하라고는 하지만 책임을 져주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결정한 본인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저 인간은 지는 사라고 안 하나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려서 사라고 하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보는 기준 같은 설명도 덧붙여야겠죠. 무작정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온다며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사지 말라고도 했어요. 2021년 연말부터 시중은행에서 분양권 잔금 대출 취급이 중단되었던 사태 기억하시나요? 저는 매일같이 라이브 방송했었고 그 시점부터 절대 집을 사지 말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자산의 규모를 실제로 축소하였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 공유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소액이라도 익절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처럼 지방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면 하락장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데 팔 수 있는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승장이라 할지라도 전세 끼고는 팔리지 않아요.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경우 또는 전세 세입자가 내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 이렇게 운의 영역과 충분한 접점이 있어야지만 집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산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어찌되었든 운의 작용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상승 정점에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2022년에도 10% 상승한다,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튜버 또는 전문가들은 아직도 활동합니다. 영끌오적으로 욕을 엄청 먹고도 부동산이 돈이 되니까 그들도 활동을 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따라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되 여러분들만의 철학으로 다시 재창조시켜야 하는 겁니다. 저는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고기를 스스로 낚는 방법을 깨우쳐야 한다는 겁니다. 백날 제가 무슨 물건 추천해서 사기만 한다면 자산의 성장은 이룰 수는 있으나 스스로의 성장은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저나 전문가들한테 의지할 수만은 없잖아요. 멤버십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뭐니 해도 매수하는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GTX가 보편적으로 매수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지, 규제 완화가 보편적으로 매수자 또는 매도자의 심리를 움직이게 하는 수단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입지 분석, 상품 분석, 좋아요, 좋습니다. 상품 분석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아파트 경비원 나이가 어떤지, 놀이터 바닥이 우레탄인지 이런 거에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동산의 전부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지보다 사이클이 중요하고요. 사이클을 읽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는 바꾸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의 성장 2배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100% 확신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예요. 다들 아시죠? 그럼 자산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을 올리거나 부채를 올리는 거예요. 자본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올려야겠죠. 부채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럼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죠? 바로 본인이 전문직이 되어서 신용을 엄청나게 올리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소유해서 담보대출을 많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용 그냥 올라가나요? 의사, 변호사 쉽게 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현금 흐름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자영업 성공하거나 투잡, 쓰리잡 잘 되면 현금이 빠방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들이 도전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일 끝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뭐가 있나요? 대출 많이 받는 겁니다. 자산의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부채를 늘려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높은 가격의 부동산 보유인 겁니다. 여러분 자산이 2배 성장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걸 아셔야 해요. 겨우겨우 어렵게 모은 목돈, 스터디 카페 창업이나 저가 커피 양수도 받아서 시설 투자비로 날리지 마시라고요. 1억 5천,
2억 투자해서 업장에서 매월 가져오는 돈 있죠. 그거 여러분들 돈 그냥 n분의 1 해서 나눠 쓰는 거예요. 엉뚱한 프랜차이즈 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만 해도 자산 2배 성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업으로 현금 자본을 2배 늘리는 것보다 부동산으로 자산 2배 성장이 쉽다는 거예요. 저는 목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자산 성장하나요? 제가 2배 성장이라 했잖아요. 지금 1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만 되면 자산 2배가 된 겁니다. 농담이고요. 돈 없으면 목돈 모으는데 집중하셔야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10억, 20억 하는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라 할지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천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오르지 않나요? 엉뚱한 아울러 아파트를 사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상승장이 되면 어차피 신축, 준신축, 구축까지 모두 다 올라갑니다. 이걸 깨닫고 편견을 깨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시가 1억 이하 구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팔리니까 인기 없으니까 공시가 1억 이하 아니냐고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구축에 스토리가 있다면요. 재건축이 가능한 스토리요. 그리고 공시가 1억 이하면 지금 현재 다주택자 규제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예요. 이 투자처에 재건축 스토리가 있다면요. 바로 좋은 투자 상품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보다 사이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에 휩싸인 그런 사이클을 가진 지역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품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오늘 영상 마칠게요. 제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파트 앞에 오는 순대 파는 트럭 있잖아요. 보통 전업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부업으로 많이 한다고 해요.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판다고 합니다. 투자금이요? 중고포터나 다마스 값에 시설 투자하는 비용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잘 버는 사람은 대기업 연봉 수준이라고 해요. 그것도 부업으로 해서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는 투잡, 쓰리잡을 하며 현금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도태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주선생 라이브 방송이라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도 감사드리고 제가 컨텐츠 다변화를 위해서 웹캠도 새로 장만을 했어요. 열정을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